여러분 안녕하세요. 워드 프로세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이면서 가장 기본이 된 프로그램인데요. 보통 한글이나 MS 워드를 주로 쓰시죠. 이 경우 내가 쓰는 프로그램이 PC에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낭패입니다. 윈도우 10에는 윈도우 10이 설치된 PC라면 무조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워드패드가 있습니다. 어디든 윈도우 10이 설치만 되어 있다면 바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이번 시간은 윈도우 10의 기본 프로그램 워드패드를 알아보고 그 활용 방법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패드는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에 들어가시게 되면 워드패드라고 있습니다. 자, 이 워드패드 실행하시면 처음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 워드패드가 HWP 한글이나 MS 워드처럼 기능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문서 작업을 할 때 꼭 필요한 기능들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드패드만 잘 이용을 하셔도 여러분이 윈도우 10이 설치되어 있는 어느 컴퓨터에 가서든지 원하는 문서 작업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텍스트를 써보도록 할까요? 자, 텍스트를 입력을 했는데요. 위에 있는 문서를 편집하고 수정하는 메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워드 프로세서는 이 위에 메뉴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죠. 자, 하지만 이 워드패드는 이게 전부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여러분이 작업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가능은 해요. 자, 일단 긁어서 글씨부터 한번 바꿔보도록 할까요? 자, 긁고요. 여기 보시면 맑은 고딕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 누르셔서 서체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체가 나오죠. 지금 저는 이제 강의 화면이기 때문에 이게 위쪽으로 나와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좀 줄였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서체를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눌러서 사이즈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면 텍스트 사이즈가 바뀌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글씨 크기를 키우고 줄이고 이렇게 2포인트씩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는 팝업을 누르지 않고 여기서도 간단히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볼드체, 기울임체, 밑줄, 취소선이 되겠어요. 자, 글씨에 취소선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래 첨자, 위 첨자라고 하죠. 자, 이게 뭐 웬만한 건 다 돼요. 보시면 이런 기능까지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로그 2의 3이다 그러면 2자 이렇게 긁고 이렇게 누르시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5의 세제곱이다 할 때는 자 3만 딱 긁어서 여기 있는 위첨자를 붙이게 되면 이렇게 어깨 글씨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글씨 컬러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요 글씨를 긁으시고요. 여기 눌러서 원하는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컬러를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여기 없는 컬러를 여러분이 지정하시고 싶으시면 자, 여기 다른 색이라고 있죠. 다른 색 누르시고 여러분이 색을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은 기본 색이고요. 아래 보면 사용자 지정색이라고 있죠. 지정색 만들기 눌러서 자, 여기서 원하는 컬러 종류 선택하시고요. 그 컬러가 자, 점점 밝아지고 어두워지겠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어둡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색에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사용자 지정색에 추가하시게 되면 하나 들어가죠?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그 색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것은 텍스트 강조색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밑에 박스식으로 해서 강조가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가 필요 없으면 색 없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단락 기능을 볼 텐데요. 자, 단락은 뭐죠? 엔터와 엔터 사이가 단락이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글씨를 시작해서 쭉 쓰다가 여기서 엔터를 넘겨서 다음으로 지금 넘어간 상태예요. 이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단락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쭉 넘겼는데 이 단락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 엔터를 다 없애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입니다 하고 다양한 기능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능들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단락이 되는 거죠. 자, 왜 그래요?
여기서 엔터를 쳐서 일로 넘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쭉 엔터 안 치고 쭉 쓰다가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엔터 쳐서 넘어갔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하나의 단락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단락을 이렇게 해서 자, 여기도 엔터를 없애고 그냥 쭉 이어서 계속 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엔터 하나가 들어갔죠. 그랬더니 어때요? 여기 줄 간격과 그 다음 여기 줄 간격 사이가 넓죠. 단락 사이 간격이 넓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단락 구분을 해줘서 그런 건데요. 이건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고요. 자, 일단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단락에 대한 메뉴가 되겠어요. 자, 여기 아래 단락이라고 써 있죠? 자, 요거는 내어쓰기고요. 이 옆에 있는 건 들여쓰기가 되겠습니다. 자, 커서를 이 단락 안에 아무 데나 두시면 되는 거예요. 단락에 대해 뭘 적용을 하겠다 하실 때는 이렇게 단락을 긁을 필요가 없고요. 그냥 커서가 단락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들여쓰기를 눌러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죠. 이게 들여쓰기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위에 자가 보이죠? 이게 자입니다. 자 안에 이렇게 화살표 같은 삼각형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거는 뭘 뜻하느냐 하면 아래쪽은 들여쓰기고요. 위에는 내어쓰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들여쓰기 했어요. 그럼 이 단락 전체가 여기 끝선에서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그 앞에 있는 내어쓰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죠. 자,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와 내어쓰기를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들여쓰기, 내어쓰기는 어떨 때 쓰느냐 하면 자, 커서를 하나 두시고요. 자, 들여쓰기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텍스트만 안쪽으로 이제 밀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들여쓰기와 내어쓰기는 이 두 가지를 이용하셔도 되지만 이걸 가지고 그냥 이용하셔도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해서 첫 줄만 들여쓰기 해볼게요. 첫 글자는 앞에 한 칸 띄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만큼 집어넣고 또 아래 걸로 요만큼 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 끝에 보면 어떻죠? 여기 또 있죠. 자, 요걸로 또 들여쓰기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게 되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텍스트를 뭔가 강조를 하신다든지 이럴 때 이용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문서에 써 있는 글씨가 좌측, 우측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중간에 강조하거나 뭔가 포인트를 주고자 하는 문단이 이렇게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죠. 이것들을 전부 이렇게 들여쓰기, 내어쓰기로 만드는 거예요. 요게 바로 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서를 주면 얘가 다시 또 원래 위치대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안에 찍고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이렇게 원래 위치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워드나 한글에서 표현하는 거를 전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이거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록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목록이나 이런 차례 이런 거에는 앞에 무슨 표시들이 들어가죠. 뭐 점이라든지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목록 시작에서. 자, 커서로 이렇게 긁고요. 여기서 목록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 많이 보셨죠? 이런 것들. 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 누르고요. 자, 여러 가지가 있네요. 번호, A, B, C, 그 다음에 로마 숫자. 그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고요. 필요 없으면 없음 가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글씨를 이렇게 써요. 쭉 쓰면 계속 붙어서 들어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엔터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여기가 하나의 단락이 되고요. 자, 여기도 하나의 단락이 되죠. 단락과 단락 사이가 간격이 더 넓어요. 나는 이걸 원하지 않고 전부 다 똑같은 간격을 주고 싶습니다. 이때 자, 여기 있는 단락 간격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하나의 단락이죠. 그 다음에 이 아래가 또 하나의 단락이잖아요. 그러면 단락과 단락 사이, 즉 엔터를 넘기게 되면 단락 내부 간격보다 단락 바깥 간격이 더 넓어지죠.
네, 단락 사이의 간격을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줄 간격이죠. 이 줄, 이 줄. 단락 안에서는 줄 간격으로 조절하고 단락 바깥에서는 단락 간격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줄 간격이 너무 가까워서 이 줄 간격을 좀 늘려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가시면 자, 위쪽이 줄 간격이 되고요. 아래쪽은 단락 뒤 간격입니다. 지금 여기서 엔터가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단락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단락하고의 간격이 뭐예요? 그게 바로 단락 뒤 간격입니다. 지금 10포인트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줄 간격 1.15에다가 10포인트가 더 추가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넓어지죠. 자, 그러면 이 뒤쪽 단락 간격을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어때요? 체크 표시 끕니다. 그러면 똑같은 간격을 줄 수 있죠. 이건 전부 이제 무슨 간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줄 간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올린다거나 또는 이렇게 낮춘다거나 다양하게 여러분이 간격 조절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명심하셔야 될 것은 줄 간격과 단락 간격은 다른 것이고 줄 간격은 단락 안에서 줄과 줄 사이 간격이고요. 단락 간격은 단락과 단락 사이의 간격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정렬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대충 긁고요. 그 다음 좌측 정렬, 중앙 정렬, 우측 정렬, 그 다음 양측 정렬. 그러면 끝과 끝으로 정렬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중앙으로 모을 수도 있고요. 좌측으로도 모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왜 처음부터 끝까지 딱 긁지 않고 대충만 긁었죠? 자, 이것은 무슨 메뉴라고 그랬어요? 전부 단락 메뉴. 그러니까 커서가 그 단락 안에 아무데나 있으면 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긁을 필요 없이 대충만 걸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문서 작업을 할 때 빠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뭐예요? 사진이죠. 자, 사진을 넣어야 되는데 메모장 같은 경우는 사진이 들어갑니까? 메모장 같은 경우는 사진을 넣을 수가 없죠. 워드패드는 가능합니다. 자, 사진을 누르시고요. 사진 선택을 해서 자, 원하는 사진을 찍고 열기 하겠습니다. 자, 사진 들어갔죠? 네, 이렇게 사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포인트들이 나오죠. 자, 이 코너나 변에 조절점이 나오죠. 이 조절점을 잡고 움직이면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얹은 사진을 크게 한다거나 사이즈를 줄인다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중앙, 우측, 좌측 사진의 위치를 문서에서 어디에 있을지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 사진도 일종의 글씨같이 인식을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얹어놨는데 잘못 얹었어요. 이 사진이 아니고 다른 사진인데 잘못 얹었어요. 이럴 때는 사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조절점들이 보이는 상태에서 사진을 다시 누르시면 사진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다른 사진으로 바꾸시면 되겠어요. 자, 바꿨어요. 어때요? 또 사진 들어가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림판 그림인데요. 이거는 잘 안 돼요. 완벽하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냥 사진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날짜 및 시간이라고 있죠. 자, 이것은 날짜나 시간들을 여러 가지 포맷에 맞춰서 알아서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포맷이 있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넣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개체 삽입이라고 있네요. 자, 이 개체 삽입은 자, PDF라든지 뭐 일러스트레이터, 아트워크, 포토샵, 그 다음에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자, 이런 것들 다 가져올 수는 있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가져오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워드 도큐멘트를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서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럼 확인을 하시게 되면 워드가 열려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워드가 열려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쓴 게 여기에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썼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수정이 안 되죠. 선택이 안 돼요. 그럼 바로 또 워드가 열려요. 좀 불편한 점이 좀 있어요. 아니면 완전히 정해진 포맷이 들어가서 더 이상 수정할 거리가 없다 할 때는 뭐 이것도 괜찮죠. 워드에서 작업한 거 잘 작업을 해놨으면
그거는 그냥 그대로 여기에 얹어주시면 되니까, 그죠? 예, 그런데 하다 보면 그렇게가 안 되죠. 또 여기서 수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워드나 이런 데서 가져올 때는 아예 전체를 긁어서 그냥 복사해서 들고 오도록 하세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여기 오셔서, 자, 이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볼까요? 컨트롤 V로 붙이시면 여기서 수정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훨씬 편하겠죠. 되도록이면 이렇게 붙여서 이용을 하시면 더 편리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이상한 점이 없으셨나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보통 워드나 한글에 비해서 이 위쪽 공간이 없죠. 그 다음에 페이지가 없어요. 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봐도 페이지가 없죠. 자, 보통 워드 프로그램이나 한글 같은 거는 여기 선이 나뉘어져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이 워드패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 이걸 좀 더 늘려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복사를 하셔서 자, 아래쪽에 좀 많이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 개를 붙였는데 쭉 이어지고 페이지가 나뉘지가 않죠. 자, 이 페이지는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자, 파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쇄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라고 나오죠. 이 인쇄 미리 보기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다음 페이지 보기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이렇게 넘어가죠. 그다음 위에.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페이지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작업하는 공간에서는 페이지가 나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우리가 기존에 쓰시던 워드나 한글 프로그램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 있어서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페이지 번호도 나오고 하죠.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설정해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설정 누르시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방향이 세로, 가로 있죠?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 있고 페이지 번호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키면 페이지 번호 들어가고 끄면 안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아래 좌우측 여백을 지정을 해줄 수 있죠. 자, 이렇게 왼쪽 오른쪽 20씩 잡고 위쪽 아래쪽 뭐 25 이렇게 잡으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여백도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페이지 관련한 내용들은 인쇄 미리 보기에서 지정을 해 주시고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다 이제 끝났으면 확인해 봤으면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릅니다. 그러면 닫히고요. 다시 이제 페이지로 돌아왔죠. 자, 그 다음에 보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기 보시게 되면 눈금자와 상태 표시줄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 눈금자 끄면 자가 안 나와요. 그렇죠? 이 눈금자는 되도록이면 키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 들여쓰기 내어쓰기도 전부 이 눈금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용하시고요. 자, 그 다음은 상태 표시줄도 되도록이면 켜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여기에 퍼센테지 확대 축소하는 것도 이 상태 표시줄이 없으면 나오지가 않으니까 이것도 키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위가 여러분이 이제 센티미터나 이런 걸로 직접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그때 이게 인치로 돼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측정 단위를 보시면 센티미터, 인치, 포인트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인치로 돼 있는 분들은 이게 헷갈려서 작업하기가 좀 힘드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항상 센티미터로 바꿔놓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홈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워드에서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텍스트만 찾는 기능이 있죠. 여기도 있습니다. 이 워드패드가 그래도 될 거는 거의 다 돼요. 자, 보시면 찾기라고 있죠. 내가 원하는 단어를 찾아줄 수가 있어요. 윈도우 10 하고 다음 찾기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나오죠. 다음 찾기 눌러볼게요. 여기밖에 안 나오나 보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워드패드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워드패드 다음 찾기, 다음 찾기, 다음 찾기. 어때요? 계속 나오죠? 네, 이렇게 쉽게 찾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바꾸기도 가능합니다. 자, 워드패드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자, 이렇게 영어로 워드패드로 바꾸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여기 커서를 딱 두시고 이제 다음 찾기 눌렀어요. 워드패드 나오죠? 자, 바꾸기 해볼게요.
그러면 바뀌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거 워드패드죠? 이것도 바꿀게요. 또 바뀌었네요. 바꿔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문서 안에서 원하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두 바꾸기 누르면 이 문서 전체에서 이 워드패드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다 바꿔주는 거죠. 모두 바꾸기. 다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한글로 된 워드패드란 단어 자체가 없어졌어요. 여기 다 바뀌었죠? 예, 이런 식으로 용량도 작고 기능도 아주 작지만 우리가 실제 작업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이 워드패드의 또 하나의 장점은 윈도우 10이 깔려만 있으면 이건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없으면 또 설치하고 뭐 이런 복잡한 과정 없이 아무 컴퓨터에나 앉아서 바로바로 작업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이 워드패드는 꼭 익혀두도록 하세요. 언젠간 꼭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윈도우 10에 설치되어 있는 워드패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